이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어깨 통증도요, 다른 관절 못지않게 통증이 굉장히 심한 관절에 속합니다. 이게 어깨를 이렇게 보시면 어깨를 싸고 있는 이렇게 네 가닥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있어요. 그 힘줄들이 이렇게 짜고 있는데 사실 허리나 골반, 엉덩이, 허벅지에 비해서는 근육의 간섭이 적은 관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줄이 한번 손상되고 나면 관절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면서 통증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수도 하기 힘드시고 머리도 빗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뼈가 뼈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자꾸 관절 각이 이렇게 닳아지는 어깨 충돌 증후군도 있고요. 뭐 석회화 건염이나 아니면은 프로즌 숄더라고 해서 어깨가 이렇게 딱 얼어버리는 동결견이라고 하죠. 네. 어깨가 이렇게 얼어붙듯이 굳었다 하는 그 오십견인데요. 그래서 내가 오십견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뒤로 돌아서 열중시어 자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십견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요, 엉치 있는 데까지도 손이 가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초기 증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허리까지는 손이 올라가는데 뭔가 어깨가 불편하고 뻐근하다 하는 느낌, 어깨뼈를 터치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신다. 그렇죠. 이제 정상 어깨 관절의 범위인데요. 지금 여기 견갑 주변의 근육도 많이 상승해 있죠. 이게 이제 어깨가 불편하시다 보니까 근육이 과수축함으로써 이렇게 긴장을 하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열중 쉬어서 하게 되면 어깨 부분이 깨질 듯이 아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동결견의 증상이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양팔을 90도가량 벌려서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한 후에요. 팔을 안쪽 방향으로 돌려서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팔을 아래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은 어깨 손상 질환을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양팔을 90도가량 벌린 후에 팔을 바깥쪽 방향으로 돌려서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되겠죠? 그때 다른 사람이 팔을 아래로 눌러서 통증이 있다면 극상근 손상이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중 시어 자세를 했을 때 안 되신다면은 오십견이 의심되고요. 열중 시어 자세를 하고 팔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렸을 때 속옷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있다면 이것 역시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깨 안 좋으신 분들 뭐가 제일 안 좋다고 했죠? 돌리는 거. 어깨 돌리기요. 이를 크게 돌려주면 힘줄에 그만큼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자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이렇게 의자에서 한 걸음 정도 뒤로 떨어진 상태에서요. 반대 손은 이렇게 의자 등을 잡으시고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무릎을 아주 조금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때 팔 운동이긴 하지만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요. 팔은 그냥 툭 떨어뜨리듯이 힘을 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가능한 한 크기, 팔이 너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사과알 정도 크기만한 크기로 원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수박 정도 크기,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척추를 곧게 펴서요.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 사이의 근육의 긴장을 만들어 놓은 후에 어깨 주변의 힘줄만 사용해서 어깨 관절의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이자 운동법인데요. 어깨를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생수병을 활용해서 어깨를 좌우로 10번 정도, 하나, 둘, 그리고 또 반대로도 10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어깨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혈류량도 풍부해지니까 관절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견우, 곡지를 눌러라. 먼저 견우열은요.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네. 어깨뼈 끝 앞쪽에 팔이 시작되는 부위에 쏙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견우열입니다. 아, 견우혈. 그다음에 곡지혈은 팔 이렇게 한번 걷어볼까요? 팔을 이렇게 굽혔을 때 이 주름이 끝나는 부위, 팔꿈치에 네.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곡지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네. 견우혈과 곡지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3에서 5초가량 눌러줬다가 쉬었다를 5회 정도 반복을 하고요. 반드시 지그시 눌러줘야 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곡지혈도 3에서 5회. 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나는 자극을 좀 더 강한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겨드랑이에 이 엄지를 걸고요. 견우혈을 이렇게 다른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 팔을 앞뒤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해 줍니다. 아까 풍지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혈자리를 지지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관절 가동각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곡지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둥글게 문질러 주셔도 되는데요. 이 자극을 한 후에 팔 가동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스트레칭도 되고 지압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걷다가 생겨서 고관절의 염증이라던가 골반의 비대칭으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아주 얇은 한 4mm 정도 되는 얇기에 얇은 연골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연골이 움직일 때마다 손상돼서 이제 이 다리의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무릎 관절의 범위가 좁아지고 이제 아파지는 것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부상을 당해서 힘줄이 손상됐던가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렇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무릎이 괜찮은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지연 씨를 그대로 돌릴 건데 발바닥이 그대로 붙은 상태에서 저를 그냥 손으로 의지하세요. 네. 제가 살짝 상체만 따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상체만 따라가고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30도만 돌려도 아이고 하세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손을 잡은 후에 한쪽 다리를 들고 다른 한쪽 다리는 30도 정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몸을 좌우로 천천히 3번 돌려서 이때 통증이 있다면 내가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의심을 하시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을 해봤을 때 네. 이게 단순 통증인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요 통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닭가슴살 이렇게 손질해 보면 하얀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입니다. 이 근막이 과하게 수축할 경우, 흔히 우리 담 들렸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 보통 근막이 과하게 수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막이 수축해 버리게 되면 근육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 생수병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조금 크죠. 자, 이렇게 앉으셔서요. 무릎 밑에다가 생수병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세우시고 자, 양손을 뒤에 짚으신 상태에서 그냥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꾹꾹 근육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스트레칭은 내가 불편할 때마다 주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좋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대 주무시고 일어나서 가장 무릎이 뻣뻣하죠. 자는 동안 밤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시는 스트레칭은 황금 스트레칭.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뭐 낮 중간에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이럴 때 자주자주 그냥 수시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 설계골 아래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무릎의 눈이라고 해서 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안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인체 중심에 가까운 쪽을 내슬안이라고 하고요. 네, 인체 안쪽. 바깥쪽을 외슬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외슬안이 있고요. 이거를 본인이 누를 때는 양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3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기를 5회 반복하고요. 이것을 하루 2번 해주면 되는데요. 실제로 슬안혈을 비롯한 무릎 주변의 6군데 혈자리를 4주 동안 자극했더니 관절염이 46%나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슬안혈은 무릎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